세상이 외치지 않는 진실이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이미 진실로 받아들인 것만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이 조용히 동의하는 것, 그 예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분위기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확인했습니다. 밀쳤다. 기다렸다. 당신은 물었어요.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답은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정은 지속되면 사실로 굳어질 것이다. 그는 노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수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조용한 선택에 대해. 세상은 당신의 배고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기후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것을 반영합니다. 그런데도 내면에 전쟁이 있어. 당신의 한 부분은 속삭입니다. 끝났어. 다른 한쪽은 외칩니다. 하지만 증명해봐. 그 내면의 줄다리기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마음이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날 설득해. 마음은 말합니다. 그냥 느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증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믿음이 증거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반대가 아니다. 브루스 립턴은 과학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프로그램입니다. 논리로는 설득되지 않으며 반복과 감정을 통해 재조정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명령을 각인시킵니다. 당신은 허용되는 것, 가능한 것, 기대되는 것의 신경 루프를 바꿉니다. 당신의 생물학이 조정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삶도 그것에 맞춰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면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법은 다릅니다. 마치 GPS에서 새로운 좌표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지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목적지에 맞춰 재배치되도록 허용하세요.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쫓지 마세요. 그냥 이미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제 침묵이 말하게 하세요.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 고요한 확신은 소리치지 않는다. 너는 이미 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건 가정의 목소리야. 그리고 당신이 듣기 시작하면 현실도 듣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의 함정, 욕망은 미묘한 유혹이다. 움직임처럼 느껴져요. 힘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결핍의 진동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원해요 라고 말할 때 우주가 듣는 것은 없어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결핍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귀 기울여 듣는다면 당신의 대부분의 갈망이 창조가 아닌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연 속에서 존재가 아닌 욕망은 적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반복이 됩니다.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것처럼 사는 대신 문을 계속 지켜보게 만드는 루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확신하고 열정적으로 시각화하면서도 여전히 갇힌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는 여전히 결핍된 사람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도하지만 의심의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우주에게 불을 간청한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는 부유하다고 확신하고 상상하고 부유함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대화, 모든 결정, 그의 은행 계좌를 한 번 쳐다볼 때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노력 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풍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희망을 연기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주가 성과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진동은 당신이 이미 현실로 주장한 것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 이미지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을 나타냅니다. 빛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 길을 잃는 지점이에요. 그들은
원해요, 절실히. But they don't accept. 그리고 그 틈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채로 영혼 속에서 조용히 내뱉는 예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큰 소리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암기한 만트라가 아니다. 그러나 차분한 확신. 이건 내 거야. 왜냐하면 이게 나니까요. 욕망은 당신을 미래로 끌어당깁니다. 수용은 당신을 현재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은 지금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자신이 아닐까봐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당신은 옛 자아를 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은 항상 슬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망설임처럼 느껴져요. 마치 미루는 것처럼.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찾아오는 이상한 불편함처럼. 성공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저항이야. 자, 당신의 부드럽고 보호적인 부분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 집착합니다. 익숙함이 고통, 투쟁 또는 결핍일지라도 자아에게 정체성은 안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가정할 때 이미 자유롭고 이미 충만하고 이미 가치 있는 현실을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운 자아를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브루스 립튼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신의 생물학은 인식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세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고쳐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잠재의식은 그 청사진을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먼저 오래된 스크립트가 저항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내가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영적 여정은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당신의 일부와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그 마찰을 느낄 때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껍질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유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온전함을 구현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시각화해 보세요.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여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이 방에 들어가는 것, 평화를 느끼는 것,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부서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항복으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에.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때때로 가장 밝은 말들이 가장 깊은 그림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내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최선을 상상하라고 들었죠. 하지만 그 조언에는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열정적으로 말할 때 속으로 여전히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이 움직임의 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욕구를 선언할 때 뇌는 도파민의 급증을 경험하며 이는 짧리브단 스릴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현재의 정체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상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몸은 그 간극을 느낍니다. 충돌이 빠르게 다가온다. 그래서 다시 시도합니다. 더 많은 긍정적인 말, 더 많은 비전 보드. 하지만 그 아래 옛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다. 가장 강력한 발현은 어둠 속에 빛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어둠과 함께 앉아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로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뤄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왜 모든 긍정이 침묵으로 되돌아오는지 궁금해합니다. 더 조용한 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굴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정직할 것을 요구하는 길.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치유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완전함이 내 본성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이 중립적 수용의 길입니다. 소리치지 않아요. 반짝이지 않아요. 속삭입니다. 나는 이미 도착했어.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아닌 정체성에서 글을 쓰는 것이 신성한 것입니다. 이미 그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글을 쓸 때 당신의 잠재의식이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에서 프로그래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렬해서 각인하고 있습니다. 가장하는 게 아니야. 희망하지 않기. 하지만 존재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욕망을 얻는 환상. 당신은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받으려면 당신은 노력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노력, 고통 또는 시간으로.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당신의 고난을 명예의 훈장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통이 가치의 대가인 것처럼. 마치 피로를 통해서만 풍요의 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구체화는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주는 수고의 화폐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반응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확고한 명확함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비록 거짓이라도 지속된다면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면의 어딘가에서 저항이 일어난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고 느낄까요? 그것이 이 문화의 조용한 조건화입니다. 쉬움이 의심스럽다는 생각. 그 은혜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시련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받을 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보상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선택이라면? 라디오에서 선택한 노래처럼 당신이 공명하는 주파수. 음악을 듣기 위해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율하면 돼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당신은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은 당신이 그 너머에 있는 것과 동일시하는 순간 열립니다. 진실은 간단하고 급진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음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길은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쉽게 논쟁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과의 친밀함. 더 이상 자신의 도착을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마침내 그 가치는 결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계속하기 전에 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과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당신이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내면에 어떤 반향을 일으킨다면 고정 댓글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성, 상기시켜주는 것. 어쩌면 당신이 간과해온 열쇠일지도 몰라요.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구현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확언을 목소리가 잠길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매일 밤 시각화하고 작업 사이에 명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부서진, 불완전한 또는 변하기를 기다리는 존재로 본다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하는 동안 당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울입니다. 그들은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의심, 절망 또는 결핍에 감싸여 있다면 그 기술은 영적 불안의 의식이 됩니다.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그녀의 꿈꾸는 삶을 글로 쓴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세부적으로 감정을 담아 희망을 담아 글을 썼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자신밖에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이 들었다. 그녀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진동은 간절했다. 왜냐하면 깊은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의 기술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녀의 정체성은 그냥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가 구도자로서의 스크립팅에서 이미 자신의 비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스크립팅으로 전환하는 순간 에너지가 변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의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이 이미 누구인지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게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평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명상하지 않을 때, 하지만 평화가 이제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불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이상 시각화하지 않을 때, 하지만 부가 이제 당신의 내면 풍경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 기술이 정체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기술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의 진동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불가피하게, 완전히. 진보의 느낌에는 이상한 안전함이 있다. 거의 다 왔다는 느낌 속에서. 징후, 동시성, 우주로부터의 힌트를 보는 것.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환상, 그리고 매니페스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거의 도달했을 뿐 결코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희망의 순환 속에 머물게 됩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이 되는 것은 단순히 흥미진진한 것이 아니라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장하고, 항상 고치고, 항상 준비하던 옛 자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은 너무나도 최종적이다. 너무 현실적이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꿈을 무한히 맴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여정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도착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무게를 피합니다. 당신이 한때 갈망했던 것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림이라는 변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는 것의 위안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의 반대편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조용한 확신. 더 이상 찾지 않으니 나는 이미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고요함. 시끄럽지 않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외부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빛을 발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를 임의로 바꾸는 순간 당신 안에 있는 고대의 무언가가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사라진다. 증명할 필요가 사라진다.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해요. 다르게 말하기. 허락이 필요 없는 차분한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기. 당신이 욕망과의 협상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의심으로 실현을 미루는 것을 멈췄어요. 당신은 예스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조용히, 완전히. 그리고 그 변화, 너무 미세하고 너무 신성한 것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급함이 아니다. 노력하지 않음. 하지만 이미 도달한 사람의 자기력. 당신의 정체성이 근본 명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아래, 당신의 노력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인 정체성입니다. 그 무언의 선언, 이게 나야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따르는 코드 그 자체를 작성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진실로 받아들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브루스 립턴은 이것을 믿음의 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리학적 진리입니다. 몸은 지각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당신의 가정으로 보내는 신호에 따라 행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어나서 고난을 가정한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에 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을 가정한다면 당신의 뇌는 평화의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정체성은 추상적이지 않다. 화학적이에요. 세포적입니다. 법이야. 그래서 질문은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할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오늘 나는 누구라고 가정하는가입니다. 그 가정이 근본적인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의 운영 체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정되면 당신의 삶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의지력으로 변화를 강요해 보셨죠. 전략을 통해 정렬을 추구해 보셨죠. 하지만 진정한 변혁은 가정된 자아를 변화시킬 때 일어납니다. 무대 뒤에 있는 사람, 대본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작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때 간절히 원했던 진실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이 이미 소속되어 있고 이미 창조하고 이미 상상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은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조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반박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지배할 운명이었던 현실에서 방문객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신 당신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그 자아로 오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현실로, 이미 너처럼. 가정의 대가는 의문의 죽음이다. 가정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다른 가능성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감을 주지만 또한 무섭기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완전히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이상한 위안을 준다. 상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출구, 허점, 완충제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 완충 장치를 없애버립니다. 뒷문이 없어요. 그것은 돌아오는 티켓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적 동등물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옛 땅은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중심으로 쌓아온 정체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갈망을 둘러싼 언젠가 주위에 가정은 마무리를 요구한다. 그것은 옛 이야기를 묻기를 요구합니다. 원한이 아니라 존경으로. 모르던 당신의 모습을 놓아주는 데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의심했던 그들의 권력을 의심한 사람들, 그리고 때때로 그 이별은 의식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태우는 것, 일기장 페이지가 마침내 닫혔다. 바람에게 속삭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가정할 때 신경계에서 무언가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투쟁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쫓는 것이 아니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오래된 주파수에 닿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과거 신념의 메아리에 닿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세상은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저의 장막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이 된 사람과 일치하는 현실, 확신하는 침묵, 온전한,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 중독이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감정적 집착입니다. 고군분투하는 것, 증명하기 위해. 그것은 집단적 정신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희생으로 자신의 욕망을 얻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노력을 가치와 동일시하도록 배웠습니다. 더 많이 고생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보상은 오르막의 정당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안락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정은 당신에게 완전한 내적 항복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갈망해온 것이 이미 선택되었고 이미 받아들여졌으며 이미 당신의 자아 이미지에 흡수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 초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의 이야기를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이룬 전투의 증거가 없다. 받은 축복에 대한 외적인 정당성은 없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느낍니다. 그들은 명상하고 시각화하고 글로 쓰고 확언합니다. 단순히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이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가정이 있어야 할 침묵을 메우기 위해 사용될 때는 종종 저항의 의식이 됩니다. 노력이 보입니다. 칭찬을 받는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봐.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 루프는 잠재의식이 노력으로 승인을 구하도록 조건화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조용하다. 보이지 않는 결과로만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 머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편안함은 너무 낯설고 너무 대면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뿌리내릴 기회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돈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어온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재정적 승리는 피로와 연결되어 있다. 지불한 모든 청구서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는 가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그는 부가 보상이 아니라 주파수라는 말을 듣는다. 그가 이미 넘치는 삶을 사는 자신과 단순히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불꽃을 튀긴다. 하지만 그때 의심이 스며든다. 그렇게 쉽다면
내가 쌓아온 모든 세월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제가 지금 부자라고 가정하면 그게 모든 고통을 지우는 건가요? 그게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는 이 말을 소리내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신경계에 메아리친다. 그가 내리는 선택들에, 그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속에서, 그리고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그 가정에 저항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의 가치의 기초를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치가 노력에서 온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받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진다. 낯설다.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당신의 여정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 선택해. 힘으로는 안 돼. 두려움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차분한 확신으로. 가정은 오만이 아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그건 조화입니다. 당신의 주파수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남는 것을 결정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분명히 말했다. 외부 세계는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 일한 시간의 수가 아니다. 당신의 긍정의 길이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인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 계속 노력할 때 당신은 같은 루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노력은 진보의 환상을 줍니다.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보다 도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도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깊이 돌이킬 수 없이 가정하게 되면 당신은 한 경계를 넘게 됩니다.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탐구자, 거의 다 온 사람의. 그리고 그 정체성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해졌다. 위안이 되는, 마치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옷처럼, 하지만 여전히 집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의심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 뒤에 있는 진동이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은 구현의 연장이 됩니다. 되려고 애쓰면 그것은 공연이 됩니다. 차이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를 설득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식의 고요함 속에서 걷기 위해. 결핍의 환상이 아닌 완전함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도전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대로 두세요. 왜냐하면 대면은 당신의 다음 변화를 위한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여전히 건설하세요. 여전히 창조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가정에서 흘러나오게 하세요. 그것을 향해 흐르지 않게 하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거울이 되게 하세요. 선택받기 위해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의 진실과 일치하는 주파수에만 동의하면 됩니다. 가정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끝난 것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움직임, 그 내면의 고요함, 이 당신이 알게 될 가장 강력한 시련의 힘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불꽃놀이가 아닌 조용한 확신처럼 느껴진다. 현대 영적 풍경에 깊이 뿌리박힌 믿음 중 하나는 구체화가 장관과 함께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후, 갑작스러운 기회 또는 당신이 해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압도적인 감정의 급증과 함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깨달음의 불꽃놀이, 마침내 당신이 해냈다고 말해주는 신성한 박수. 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발현, 당신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들, 소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과 함께 옵니다. 고요함과 함께, 조용하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그 아는 것은 소리치지 않는다. 번쩍이지 않아요. 보여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라앉는다. 그것은 당신이 숨을 참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당신의 가슴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외부 세계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찾고 증명하고 모든 생각을 감시하고 완벽한 징후를 기다리는 필요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고통을 피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오는 평화. 네빌 고다드는 가정을 불꽃이 아닌 기초로 언급했습니다. 가정은 비록 거짓일지라도 지속된다면 사실로 굳어질 것이다. 그는 그것을 극적으로 묘사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당신의 피부를 간지럽히거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가피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 안에서 너무나도 현실이 되어 외부가 반드시 순응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점에서 강력한 것은 힘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그것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그들은 강렬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감정적 고조, 큰일에 대한 기대, 동시성의 추적에. 그들은 일시적인 감정의 급증을 변화를 착각한다. 그들은 자극을 체화로 착각한다. 그래서 조용한 깨달음이 올 때, 정체성이 진정으로 바뀔 때 그들은 때때로 그것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연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완성은 평온하다. 문을 닫고 그것이 맞는 문인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갑자기 음악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노래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파수를 맞춘 것처럼. 드라마가 없어요. 축하도 없어. 그냥 정열일 뿐. 그리고 정열은 마음이 갈망하는 방식으로 흥미롭지 않다. 영원히 기억하는 방식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연민을 느끼려고 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고통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저항이 없는 당신의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새로운 기본 상태에서. 그게 진짜로 실현될 때의 느낌이야. 통합될 때, 가정될 때. 당신은 깨어나고 부유하거나 사랑받거나 치유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그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징표가 필요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거를 찾기 위해 현실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의 상태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실에서 당신의 구체화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흥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은 진정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의 표식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쫓지 않고 그것을 구현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을 반영하는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결과를 초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구체화를 성취해야 할 무언가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문턱 바로 앞에서 돌아서죠. 왜냐하면 불꽃놀이가 없으면 클라이맥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한다. 더 많은 감정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울거나 떨거나 압도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영혼은 구경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닿을 때 당신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옛 친구처럼 당신 옆에 앉아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브루스 립튼의 인식과 생물학에 관한 연구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내부 신념을 바꾸면 당신의 몸 화학적 반응이 조정됩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새로운 현실이 이미 진행 중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폭발은 없습니다. 그냥 일관성만 있을 뿐입니다. 조화, 조용한 명령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딱 맞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더 가까이 들어보세요. 이미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느끼고 있는 그 고요함, 긴박함의 부재, 오래된 두려움에서의 부드러운 분리, 그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진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당신은 그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당신의 새로운 신호에 맞춰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황홀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이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오래된 유발 요인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호야. 불꽃놀이가 아니야. 하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조용한 힘의 패턴, 진정한 기적은 밖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무언가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당신의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동, 당신의 눈,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확증입니다. 번쩍임이 아니라, 흥분이 아니야. 그저 깊고 신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일 뿐. 현실은 당신이 이미 받아들인 것에 굴복한다. 물어보는 것을 멈추고 아는 시점이 있다. 징후의 필요가 사라지고 침묵이 확증이 되는 곳. 네빌 고다드가 말했습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당신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이 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공명에 의해. 브루스 립턴은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확증합니다. 당신의 인식을 바꾸면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부여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원함으로써 끌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조화를 이룹니다. 주파수에 맞추는 것처럼 진동을 체화하는 순간 신호가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미 당신이 그 존재임을 기억해요. 그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뀐다. 크게는 아니지만 완전히. 쫓는 것을 멈추고 사는 것을 시작하세요. 희망하는 것을 멈추고 실현하기 시작하세요. 현실은 당신이 마침내 받아들인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받아들일 뿐. 이제 가기 전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